바로 지난달 말이었죠.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들이 12조 원 이상의 금액을 상속세로 신고함과 동시에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국립기관에 기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화재, 미술품 2만 3천여 점에 달하고 바로 다음 달부터 6월부터 또 일부는 국민에게 차례로 공개가 되기도 하는데 먼저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삼성가가 기증한 이 문화재와 미술품 같은 경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삼성가가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뭐 정말 세계적인 작품들인데요. 이런 작품들이 이제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회적 환원의 차원에서 문화 나눔을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매우 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또 이제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재벌들이 굉장히 뭐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불편한 대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화유산을 기증함으로써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또 새로운 어떤 한 문화의 그런 흐름 같은 것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증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 물론 이 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죠. 이번에 나온 미술품 감정가 기준만 해도 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가격을 매기는 것도 사실 좀 외람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으로 평가해 보면 어떨까요? 이 세계적인 미술관과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 가치와 수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대략 감정 금액이 3조 원 정도 이야기하는데 네. 저는 실제 좀 더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저도 이제 미술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재를 직접 감정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 전문가들이 보는 감정 금액하고 시중 감정 금액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시중 감정 금액으로 보자면 조금 더 비쌀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작품이 정말 세계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이건희 컬렉션의 가치가 정말 대단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당연히 대단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이나 아니면 스미소니언 미술관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 있는 르브르 박물관 등 세계적인 박물관 미술관들을 거의 대부분 다녀봤는데 네. 그런 작품들에 전혀 손색이 되지 않는 매우 뛰어난 작품들이고요. 실제로 이건희 컬렉션이 갖고 있는 작품들을 제가 많이 리움이라든가 아니면 호안미술관에 가서 직접 보았었는데 그 작품들은 정말 세계적인 작품들이고 그래서 전혀 뒤지지 않는 작품들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수준에 비춰봐도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럼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 역사학자이신 만큼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삼성가가 기증한 문화재 중에는 국보가 14건 그리고 보물이 46건이 있습니다. 즉 지정문화재가 60건인데 개인이 이렇게 보유하는 경우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특히 이 가운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작품들을 눈여겨봐야 된다.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매우 특별한 작품들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많이들 알려져 있잖아요. 이건희 컬렉션에서 겸재정선의 이제 인왕재색도 네. 또 금강전도 이 두 작품들은 국보 216호, 217호로 좀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이 이제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 또 조금 전에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중섭의 소 이런 작품들 이것은 매우 뛰어난 건데요. 특히나 이 작품이 왜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우리나라 조선 화단은 사실은 고유의 우리 조선 화풍이 없었어요. 다 대부분 이제 중국의 화풍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산천을 그리더라도 우리 산천을 그리지 않고 중국 산천을 그리고 사람을 그리더라도 우리 사람을 그리지 않고 중국 사람을 그렸던 것이 일반적이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겸재정선부터 시작해서 조선의 산천을 그리고 그래서 금강산을 그린다든가 인왕산을 그린다든가 이렇게 새로운 진경 문화를 그리게 된 것이고요. 그 진경 문화를 갖다 결정적으로 완성한 사람을 우리가 단원 김홍도라고 부르고 있는데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는 단원이 죽기 직전에 그렸던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래서 1804년에 그렸던 작품인데요. 그 작품은 이제 그 이전 4년 전에 정조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가 사모했던 군주를 이렇게 그리워하는 그러면서도 낡고 허름한 작은 초가집에서 쓸쓸한 만년을 보내는 그런 비애에 젖은 모습을 그리게 된 건데요. 인간의 어떤 내면과 삶,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려낸 매우 특별한 겁니다. 단원의 그림하면 풍속화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네. 그런 풍속화를 뛰어넘은 선적인 세계까지도 나타난 그림이기 때문에요. 단원 그림의 절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그림들이 이건희 컬렉션 아래 지금 함께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그 이중섭의 그 소 같은 그림 같은 경우는 그 소를 갖다가 조선 민중의 비애로 보았거든요. 일제강점기에 조선 사람들을 그 소를 표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가 우직하게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는데 그 한 발 한 발 나가는 힘이 바로 조선 독립을 이루는 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비애의 그림이지만 희망의 그림이기도 한 것이고 이런 작품들이 모두가 다 이건희 컬렉션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런 작품들을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마음껏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저는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하고 국보급의 작품들이다라고만 알았었지 이것이 왜 중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실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유족들의 뜻에 따라 방금 말씀하신 이 같은 작품들 이건희 컬렉션은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해서 또 작가의 고향에 있는 기념관이라던가 또 작가 이름을 따고 있는 미술관 등등 전국의 이 국립기관에 기증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김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기증되는 것이 놀랍고 반갑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은 세계적인 박물관입니다. 네. 우리나라 분들이 용산에 있는 그 국립중앙박물관이 얼마나 대단한 박물관인지 잘 몰라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박물관입니다. 예, 그만큼 뛰어난 인력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문화재 관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기관이 국립중앙박물관이고 그래서 그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런 다양한 유물들을 좀 체계적으로 분리하고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그 작가의 고향이라든가 아니면 작가와 연계되어 있는 곳에 따로 이제 전시를 하거나 아니면 또 위탁해서 그것을 연구하게 하는 이런 방식들도 전 매우 흥미로울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또 희망을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이 같은 미술품, 문화재 등등은 전시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연구하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앙박물관 그만큼 역량이 갖춰져 있고 이제부터 잘 계획을 짜서 어떻게 또 국민들께 보여줘야 될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덧붙여 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들은 국립중앙박물관 수장부에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2만 3천여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문헌과 고지도가 5천여 점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박물관보다는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국회 도서관으로 보내서 연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역사학자이시니까 이 부분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렇게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 매우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또 그렇게 주장을 또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칼럼에서도 그런 그 고지도 또 고문헌들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렇게 보관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는 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관리하고 또 연구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실제로 이제 중앙박물관에 가게 되면은 이제 수장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 전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 실제로 고지도 같은 경우는 우리 역사의 강역, 영토를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고 그 고문헌들 같은 경우는 역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내용들을 갖다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자들이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더 많이 갖고 있고요. 국립중앙도서관은 바로 말 그대로 도서, 도라고 하는 것은 그림이고 서라고 하는 건 책인데 도와 서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고지도를 갖다 더 제대로 연구하고 그것을 영인해서 또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책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건 매우 의미가 있으나 국립중앙박물관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수장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기관한테 맡겨서 활용하는 것들도 우리가 큰 미래를 위해서는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엄밀한 논의가 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방대한 규모의 기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렇잖아도 지금 중앙박물관과 현대미술관 등등 수장고가 부족했는데 지금은 더욱 더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수장고 또 별도 미술관 신설 등을 지금 검토할 방침으로 전해져 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좀 만들어져야 될까요? 글쎄요, 국립중앙박물관의 수장고는 뭐 상상을 초월하게 큽니다. 가서 네. 보시면 뭐 좀 깜짝 놀랄 정도거든요. 그런데 원체 이제 문화재들을 많이 모으다 보니까 그곳이 거의 차서 좀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뭐 대통령께서도 이건희 컬렉션을 위한 따로 미술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지금도 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뭐 마땅히 당연히 그 굉장히 중요한 수장고가 있는 또 매우 큰 공간이 있는 수장고가 있는 미술관 건립이 필요하고 그 미술관을 통해서 이건희 컬렉션이 제대로 보여지고 제대로 연구되고 제대로 잘 보관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정부가 기왕이면은 세계적인 건축가,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건축가를 통해서 제대로 된 미술관을 만들고 기왕 삼성이 기증해줬으니까 저는 뭐 미술관까지 같이 건립해서 기증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저는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같은 이제 별도의 공간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건희 미술관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소위 아직까지 뭐 이름이 붙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이곳을 좀 우리 지역에 신설해달라 이런 유치 경쟁이 상당히 좀 과열되고 있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지금 전국 곳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지방 분권 시대지 않습니까? 지방 분권 시대에 자기 지방을 알리고 또 자기 지역이 이건희 컬렉션이 만약에 들어와서 미술관이 만들어진다면 세계적인 관광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영광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 도움이 매우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특히나 이제 그 경기도 일대에서 주요 도시들이 자신들이 삼성가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 평택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 얼마 전에도 대통령께서 삼성전자 고독지구 다녀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세우면서 평택에서 유치하려고 하고 있기도 하고 수원 같은 경우는 또 이건희 회장의 묘소가 수원에 있기도 하고 또 삼성전자 본사가 거기 있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진경문화의 어떤 문화유산들이 이번에 대거 기증이 됐는데 수원 화성이 진경문화의 상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맞물리는 그런 진경문화의 완성을 위해서 수원에 와야 된다. 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현재는 그 경기도 동두천 같은 경우도 왜 자꾸 경기 남부 쪽만 활성화되느냐 경기 북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두천에서 와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도 선호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수원인데 수원으로 오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도 여러 차례 피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뜻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의 의견 속에서 어느 곳이 좋다라고 하는 내부의 어떤 합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건희 미술관이 건립되는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 어느 유수 미술관이나 박물관과 비교해도 지금 이번에 기증된 콜렉션 수준이 상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해외에서도 이제 이 같은 작품들을 보기 위해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당연히 우리 정부가 이제 이건희 미술관을 갖다 잘 만들고 잘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제로 다 세계적인 미술가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배출이 됐었습니다. 특히 백남준 선생 같은 경우. 그래서 백남준 미술관 같은 경우도 외국 사람들이 백남준의 작품만 보러 많이들 오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이건희 컬렉션의 미술관이 만들어진다면 정말 세계적인 미술관이 될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인력 배치, 그리고 연구 지원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진짜로 세계적인 미술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면서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